무슨 뭐 엄청난 범죄자로 막 이게 진짜 너무 마음이 너무 아픈데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대부분은 약잘 먹고 생활 잘하면 이게 굉장히 안전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일반인들보다 더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정신적인 케어를 받으니까 굉장히 안전하고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상담도 받고 그러잖아요. 일반인들 정말 정신 문제 많은데 상담실 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자기가 찾아서 상담을 받고 약을 먹고 굉장히 건강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분들에 대한 인식이 더 제대로 해야겠죠. 지역사회 인프라, 재밌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와가지고 참여하고 교육도 참여하고 당사자도 정신건강 교육받고 가족도 가족 교육받고 이 과정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지식이 없으면 정말 어떻게 할까 몰라가지고 너무 가족이 짐을 가지려고 하고 막 너무 혼자 힘들다가 또 환자는 저희 당사자들도 힘들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교육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법, 당사자가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감정이 응어리가 계속 지었다가 그것을 풀지 않으면 나중에 분노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분노가 자기한테 가면 우울이고 바깥으로 가면 남들에게 공격성을 띠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노를 잘 다스리고 풀 수 있는 취미 생활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등산도 있었고 태권도도 있었고 뭐 다른 취미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있었고 술 담배 관리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술 담배 관리를 안 해서 못해서 재발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생활 잘 하시다가 그 술을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술을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죠? 그 약이 작용하는 부위와 술이 작용하는 부위 거의 똑같거든요. 근데 약이 작용하는 부위를 희석시켜 버려요. 그러면 혈중 농도에 있는 정신과 약물이 발휘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재발을 못 막아주고 발병하게 됩니다. 그러면 술을 정말 관리 잘해야 돼요. 음주 관리를 뭐 안 먹을 수는 없죠. 저는 이제 술 담배를 끊었어요. 그 23살에 마지막 재발이 술 먹고 재발해가지고 저는 이제 이게 정신이 같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술 담배를 다 끊었는데 전 생활하니까 좋더라고요. 몸도 걷더라고. 근데 이제 못 끊더라도 취하면 안 돼요. 취하지 말고 담배를 너무 많이 펴가지고 거기에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다 도파민 체계를 올려주는 물질이거든요. 도파민을 올려주면 그 기분을 좋게 일시적으로 좋게 만들지만 몸의 기능을 되게 약하게 만들고 몸을 전부 다 기능을 떨어뜨려주고 약물이 작용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술 담배 조절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가급적이면 줄이는 쪽으로 더 좋으면 끊는 쪽으로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바와 일, 당사자가 알바와 일을 찾아야 되더라고요. 일을 하지 않으면 자기의 뭔가 성취감이 없고 뭔가 의미를 못 찾아서 기능이 더 떨어지고 고립되기 좋아요. 그러니까 고립이 안 되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려면 자기만의 일을 찾아서 해야 되더라고요. 하면 뭐 집에 있는 방청소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뭐 봉사활동 가는 거 좋아요. 봉사도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뭐 돈 안 벌어도 뭐 돈을 벌고 안 벌고를 떠나서 의미 있는 활동하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과 친구, 지인들 저 운동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옛날에 20대 때요. 근데 이제 사고방식을 바꾸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회복되는 과정이 저는 30살에 가족하고 화해를 했어요. 근데 너무 그 과정이 너무 이렇게 커가지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가족과 정말 화해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야지 낫는데 뒤에 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복의 5가지 감사하는 습관, 운동하는 거, 기도하는 거는 감사의 습관이거든요. 공동체 생활, 사람들하고 이제 어울려서 여러 가지 사회화를 다시 하는 거죠. 영성은 뭐 종교가 있으시면 종교 생활을 하시고 뭐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 뇌과학자가 얘기하는 이거 종교학자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뇌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얘기인데 이 과정을 통해서 뇌가 회복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요. 그래서 관계는 회복의 힘이다. 모든 게 인간관계에서 회복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혼자서 이렇게 이 병을 극복해 나갈 수가 없어요. 가족이 도와줘야 되고 지인들이 도와줘야 되고 지지자와 전문가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원 생활을 하면서 다리닦음에서 봉사를 했거든요. 지금까지 한 20년 정도 봉사를 했었는데 그곳에 가면 이런 쉼터가 있다면 전국에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대구에 있고 또 뭐 서울에 몇 군데 있고 이렇게 한데 쉼터나 이 센터 같은
이런 곳에서 그런 역할을 감당해 준다면 동료상명 같이 이런 분들을 모여서 그룹 상담을 한다거나 그런 같은 대화의 장을 연다면 굉장히 치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은 가족끼리 마음속에 쌓인 이 한을 푸시고 그리고 당사자는 만약에 어려운 점들을 서로 고백하고 표현하고 속을 시원하게 해주면 일단 묶인 매듭을 풀어주면 회복의 첫걸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심리적 지지를 통해서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이제 회복의 길을 갈 수 있죠. 서로가 친구가 되어주고 의지가 됐다. 이제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 제가 그런 많은 부분들을 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또 거기에 있으면 동료 지원이라는 요즘 동료 지원가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거 이제 마인드 포스트의 동료 지원가에 대한 글을 제가 얼마 전에 올렸는데요. 마인드 포스트라고 이제 정신장애인들이 당사자에 있는 신문이 있는데 제가 이제 기록을 8번째를 올렸습니다. 거기에 이제 글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 서로가 이제 이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좀 더 많이 회복된 사람들이 덜 회복된 사람들을 도우면서 어떤 이렇게 멘토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도 이제 법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제정이 돼서 이렇게 모두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장애인 고용지원센터 거기서 이제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신장애의 이 파트에서 센터나 이런 데 연결돼서 이제 동료 지원가들이 당사자들이 같이 연결돼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이런 인간관계를 통해서 서로 예의나 이렇게 지켜야 될 것들을 알게 되고 공감하고 이제 경청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서로를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정신증의 이런 거는 불안증이나 서로 정서적인 결핍, 사회적인 결여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보고 배우면 그 부분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정신증을 겪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눈치도 없고 뭐가 좀 둔하고 이렇게 해서 예민한 사람들인데 사회적인 걸 잘 못 배워서 이게 좀 떨어져 있는 상태가 많이 있어요. 가르쳐 주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회를 많이 주시면 이를 통해서